서울의 추운 겨울밤, 유담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 레즈비언이야. 미안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 마른 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을 깨뜨렸고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 얼어붙었다. 유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의 고통을 참아왔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유담은 32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다. 잘생긴 남편, 3살짜리 딸아이, 그리고 안정된 직장.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온 채 살아왔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보수적인 가정 환경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눌렀다. 대학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한 건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점점 지옥이 되어갔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가짜 삶이 역겨웠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는 거지. 하지만 유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우리 딸은 어떻게 할 건데? 유담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이혼하자. 공동 양육으로 키우자. 아이에게 솔직한 부모가 되고 싶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내 행복을 바래. 하지만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유담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의 보수적인 어머니였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유담이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지켜야 해라고 가르쳤고 유담의 결혼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었다. 이제 이혼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유담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다음 날 유담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였다. 담아, 집에 좀 와라. 급한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유담은 불안감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유담이 앉자마자 어머니가 물었다.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어? 왜 이혼 얘기가 나와? 유담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남편이 전화했어.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유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먼저 말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어머니, 제 감정이에요.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유. 내가 무슨 자유를 말하는 거야? 가족을 버리고? 아이는? 내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유담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유지를 강조했다.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나왔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텐데. 유담은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제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유담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아직 몰랐다. 며칠 후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다. 유담과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공동 양육, 재산 분할, 모든 게 순조로웠다. 유담은 회사 동료인 유다를 떠올렸다.
유다는 28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유담이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사람이었다. 그들은 회사에서 우연히 가까워졌고 유담의 비밀을 공유한 후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유다는 유담의 결정을 지지했다. 담 언니,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유담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했다.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유담에게 잘 대해주기 시작했다. 담아,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자. 아이 데리고. 유담은 의심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변화가 기뻤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 갔다.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아이와 놀아주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 피곤할 텐데. 유담은 동의했다. 아이가 잠든 후 어머니가 차를 가져왔다. 마셔. 피로 풀려. 유담은 차를 마시고 나서 졸음이 쏟아졌다. 눈을 뜨니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유담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낯선 방에 있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문은 잠겨 있었다. 여기가 어디야?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웠다. 차에 약이 타여 있었던 걸까?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어머니. 어머니.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깨어났구나. 조용히 해. 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고 결의에 차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나를 가뒀어요? 유담이 물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야.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유담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 병이 아니에요. 제 정체성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용납될 리 없어. 내가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이도 불쌍하고. 어머니는 유담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렀다. 그건 소위 전환 치료라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금지된 적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방법이었다. 상담사는 유담에게 여성을 사랑하는 건 잘못된 환상입니다. 남성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말했다. 유담은 분노했다. 이건 강제예요. 인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유담의 딸은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다. 남편에게는 유담이 갑자기 여행 갔어 라고 거짓말했다. 유담은 휴대폰도 빼앗겼다. 그녀는 매일 어머니와 대치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를 사랑하시면 제 선택을 존중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사회에서 버림받는 걸 볼 수 없어. 옛날에 내 이모가 비슷한 일로 가족을 떠났어. 그 후로 후회하며 살았지? 유담은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의 이모는 젊었을 때 가족을 버리고 사라졌다. 어머니는 항상 그걸 비난했다. 이제 유담은 그 이모의 심정을 이해했다. 가족의 압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유다를 생각했다. 유다는 회사에서 유담의 실종을 이상하게 여겼다. 담 언니, 왜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유다는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모르겠어 라고만 했다. 유다는 유담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담 언니 어머니시죠? 담 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유다는 밀고 들어갔다. 언니가 사라졌어요.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쫓아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담이가 망가졌어. 유다는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담의 감정을. 유다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대신 유담의 친구들을 모았다. 담 언니가 위험해. 어머니가 가둔 것 같아. 친구들은 믿지 않았다. 설마 어머니가. 하지만 유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담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한편 유담은 방 안에서 자신의 내면과 싸웠다. 내가 잘못된 걸까?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유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힘을 얻었다. 그녀는 탈출 계획을 세웠다.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3층이었다. 어머니가 식사를 가져올 때마다 대화를 시도했다. 어머니,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국은 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라고 반박했다. 고립된 날들이 계속되면서 유담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졌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어머니와 싸웠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내 행복이 중요하지 않나? 그 일기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머니는 상담사를 더 자주 불렀다. 상담사는 심리 테스트를 하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유담은 웃었다. 트라우마는 가족의 압력 때문이에요. 유다는 밤늦게 어머니 집 근처를 서성였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다. 담 언니, 거기 있어. 그녀는 작은 돌을 던져 신호를 보냈다. 유담이 창문을 열고 유다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유다야, 도와줘.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다. 유다가 돌아온 후 그녀는 변호사를 찾았다. 친족 감금 사건이에요. 증거를 모아야 해. 변호사는 어머니가 한 일이라면 복잡해. 가족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 하지만 유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유담의 남편을 설득했다. 당신도 알고 있죠? 어머니가 한 짓. 남편은 망설이다가 인정했다. 미안해. 어머니가 협박했어? 아이를 뺏겠다고. 남편의 증언으로 유다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가족 일시라고 무시했지만 유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조사에 나섰다. 어머니 집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요. 경찰입니다.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물었다. 유담 씨가 여기 계신가요? 어머니는 부정했다. 없어요. 여행 갔어요. 하지만 유담이 안에서 소리쳤다.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이 방문을 열고 유담을 구출했다. 유담은 눈물을 흘리며 유다를 안았다. 고마워, 유다야. 어머니는 체포되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어머니가 유다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유담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사랑이라면 이해해야죠. 법정에서 어머니는 자식을 구하려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판사는 좋은 의도라도 법을 어겼다 오고 판결했다. 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담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 유담은 아이를 데리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 공동 양육은 계속되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어색해졌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어. 남편이 말했다. 유담은 사회의 시선을 느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유담 씨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녀는 직장에서 압력을 받았다. 상사가 이미지 문제라고 말했다. 유담은 싸웠다. 제 사생활입니다. 일에 지장 없어요. 하지만 승진은 물 건너갔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이 그녀를 짓눌렀다. 유다는 유담의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지지가 되었다. 그러나 유담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내 선택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아빠랑 안 살아? 유담은 설명했다. 엄마는 유다 이모를 사랑해. 하지만 너를 제일 사랑해.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안아주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후 유담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유담은 믿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가족의 압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할지 말지는 당신 선택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유담의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졌다. 이해 못해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LGBT 커뮤니티에서. 그들은 너의 이야기로 용기를 얻었어 라고 말했다. 유담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유다는 자신의 가족과도 싸웠다. 그녀의 부모는 그런 관계 끊어라고 말했다. 유다는 안 돼요. 사랑이에요. 부모는 그녀를 외면했다. 집에서 나가 유다는 유담의 집으로 왔다. 이제 그들은 함께 살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아직 유담이 한숨 쉬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유담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공개적으로 나설까? 아니면 조용히 살까? 그녀는 TV 인터뷰 제안을 받았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담은 망설였다. 아이에게 미칠 영향은 하지만 유다는 변화를 위해 필요해라고 설득했다. 인터뷰 날 유담은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가족의 압력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용감하다 vs 가족을 배신했다. 유담의 어머니는 TV를 보고 충격받았다. 내가 한 짓이 그녀는 유담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내가 옳았어. 하지만 어머니의 변화는 늦었다. 유담은 용서할 수 없었다. 어머니, 이제 멀리서 지켜보세요. 어머니는 눈물로 받아들였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유담의 직장은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 타격이라고. 유담은 소송을 제기했다.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입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유다는 곁에서 지지했다. 우리가 이겨 하지만 유다도 피곤했다. 자신의 가족과의 단절이 아팠다.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아? 유담은 안아주었다. 나랑 함께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외부 압력이 그들을 시험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모욕을 당했다. 변태들, 누군가 소리쳤다. 유담은 무서웠다. 아이의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다른 부모들이 그런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안 되라고 항의했다. 학교 측은 고민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유담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했다. 새 동네에서 새 출발.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이를 보러 왔어. 유담은 거부했다. 어머니, 아직 안 돼요. 내면의 갈등이 깊어졌다. 유담은 내가 이기적인가? 라고 자문했다. 하지만 유다의 말에 힘을 얻었다. 아니, 너는 용감해. 그들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다른 레즈비언 커플들을 만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모두가 동의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유담의 전 남편이 어머니 편에 섰다. 아이 양육권을 뺏자 그는 법정에 증언했다. 유담은 불안정해. 유담은 충격받았다. 왜? 합의했잖아. 남편은 어머니가 설득했어. 아이를 위해 유담은 싸워야 했다.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유담은 자신의 삶을 증언했다. 저는 좋은 엄마예요.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판사는 고민했다. 한국 법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유담에게 유리했다. 유다는 증인으로 나섰다. 담 언니는 강해요. 아이를 사랑해요. 판결은 유담의 승리였다. 공동 양육 유지.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컸다. 유담은 지쳤다. 이 모든 게 가치가 있을까? 유다는 내 행복을 위해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유담은 방문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내가 미워. 하지만 사랑의 유담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유담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퍼지면서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 차별 금지, 유담은 연설에 초대되었다. 제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이 고통받아요. 변화를 요구합시다. 운동은 점점 커졌다. 유담은 리더가 되었다. 하지만 적도 많았다. 온라인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한국 문화 파괴자, 유담은 위협을 받았다. 조심해, 익명 편지가 왔다. 유다는 걱정했다. 그만해. 위험해. 하지만 유담은 포기할 수 없어. 우리 미래를 위해? 어머니는 퇴원 후 유담을 찾아왔다. 내가 한 일, 이제 이해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옛날 생각이 잘못돼서 유담은 어머니를 안았다. 용서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도 성장했다. 엄마, 유다 이모랑 결혼할 거야. 유담은 웃었다. 한국에서 아직 안 돼. 하지만 언젠가 아이는 좋아. 행복하면 돼. 그 말에 유담은 눈물이 났다. 유다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해외로 여행 갔다.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손잡을 수 있어. 돌아온 후 그들은 동거를 공개했다. 친구들은 축하했다.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아팠다. 유다의 부모는 여전히 외면했다. 최고조의 순간, 유담은 국회 청원에 나섰다. 동성 결혼 법제화, 수천 명이 지지했다. 반대 시위도 있었다. 가족 파괴, 충돌이 일어났다. 유담은 부상당했다. 병원에서 깨어나 유다를 봤다. 미안해. 유다는 괜찮아. 함께야. 회복 후 유담은 반성했다. 내 선택의 대가가 컸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어머니는 이제 지지자가 되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가족의 화해가 이뤄졌다. 이야기의 끝에서 유담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사랑, 배신, 투쟁, 그리고 어웨이커닝.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해야 했다. 정말로 사랑이란 강제할 수 없는 것일까?